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오늘은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두 부부의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중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A씨 부부와 B씨 부부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부는 서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시고요. 현재는 다산 신도시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부부의 공통점은 비슷한 나이대라는 점과 그리고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점, 자녀가 2명 있다는 점들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투자와 노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희 부동산 파트너와 함께 본인들의 실거주주택 외에도 추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진행을 같이 하면서 향후 포지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상담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두 부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여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매도 후 서울 아파트 한 채로 갈아타려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여야 하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의 원칙은 1, 2, 3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존 주택 취득 1년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또 기존 주택은 2년 동안 보유를 해야 하며 그리고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하는 조건이죠. 이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기로 접어든 2017년부터 몇 번의 정책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기본 원칙이 바뀌게 됩니다. 즉 2017년 파리 대책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고 2018년 9.13 대책으로는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으며 2019년 12.16 대책으로는 다시 1년으로 더 줄게 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또다시 1, 2, 3의 원칙으로 되돌아갔죠. 정말 뭔가 참 복잡합니다. 주택의 행정구역과 취득 시기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은 많은 부분이 달라지니 말입니다. 물론 투기적인 요소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는 있지만 그 투기와 투자를 어떤 잣대로 잴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종잣돈을 만들어 정당하게 취득세며 재산세 다 내고 산 주택을 기존 실거주 주택이 있다고 해서 투기로만 몰아가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또한 2주택이 사회적 통념상 이해가 된다면 3주택, 4주택은 투기일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쨌든 두 부부는 제 조언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을 이용을 하여서 기존 주택을 기한 내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상품성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은 심리와도 연결이 되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게 됩니다. 누구나 내 물건은 비싸게 팔고 싶고 또 남의 물건은 싸게 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샀던 집의 시세가 내려가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건 팔았던 집의 시세가 더 올라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만족할 만한 가격에 집을 판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두 부부는 그렇게 각자 기존 주택을 매매를 하게 되고 신규 주택 한 채만 남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이 집은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1주택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똑같았던 두 부부의 행보가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선 A씨 부부, 기존 주택 매도 후에 기한을 잘 맞춰서 신규 주택에 실입주를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있던 집이 주인 거주가 되었으니 이제 매도는 좀 더 쉬워지고 상품성은 더 올라가는 좋은 전략이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A씨 부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이 되자 관심이 좀 시들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서울 1주택으로 가져던 계획은 기존 주택을 팔고 난 후에 갑자기 생겨난 목돈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율이 무섭게 올라가던 시기에 이 A씨 부부는 정기예금을 들어서 꽤 높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원금이 보존되면서
매달 제법 쏠쏠한 돈이 들어오니 이렇게 사는 것도 제법 괜찮다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네, 틀린 말도 아니죠. 가족들과 살 수 있는 융자 하나 없는 실거주 주택 있고 또 은행에 꽤 큰 돈이 있겠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가 들어오니 차도 바꾸고 또 해외여행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B씨 부부는 기존 주택을 팔았지만 A씨 부부와는 달리 신규 주택으로 들어가는 일정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세입자 계약 기간하고도 맞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도 신규 주택이 있는 지역이 현재 있는 생활권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장 출퇴근이라든지 아이들 학교 문제까지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씨 부부는 원래 마음먹은 대로 신규 주택을 바로 매도를 하고 본인들은 원래 살던 지역에 전세를 구하기로 합니다. 물론 저희가 또 신중하게 잘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른 지역의 신규주택은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또 좋은 부동산 사장님하고의 연결을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좀 냉정하지만 객관적인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두 번째 주택이 팔리는 대로 사야 할 집을 이제 고르는 작업, 이 과정을 거치는데요. 지역을 압축하고 또 단지도 추리고 직접 임장도 가고 이런 과정을 서로 거치게 됩니다. 이 다른 지역의 집을 저희가 팔기는 어렵지만 다른 지역의 집을 이렇게 저희와 함께 매수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요. 다산 신도시에서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 수순이 그렇듯 새로 매수할 지역은 송파구와 강동구로 압축이 됩니다. 후회가 없도록 두 지역을 꼼꼼하게 비교를 합니다. 결국은 가격에서 밀려 최종적으로 강동구만 남게 되었고 고덕의 그라시움과 아르테온, 고래힐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집이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세입자분이 계시다 보니까 입주 가능한 물건에 밀리기 마련이고요. 이런 일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고민에 빠지게도 되죠. 그러면서 과감한 결심을 하게 돼서 금액을 좀 내리게 됩니다. 경기도 하급지의 아파트를 몇 푼을 더 받고자 기다리는 동안 내가 가고자 하는 서울의 아파트는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하지만 말이 쉽지 그게 쉽게 되지는 잘 않죠. 단지 내에 1순위 매물이 되고 나서야 B씨 부부의 이 두 번째 집이 팔렸습니다. 며칠 내로 강동구 고덕 아파트 후보 매물들의 가격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 형식이었으므로 이번엔 반대로 새낀 물건도 상관이 없었고 가성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강동구에도 좋은 단지가 참 많습니다. 1순위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인데 예산을 한참 벗어납니다. 제가 직접 강동구로 가봐야겠습니다. 몸테크를 할 가구가 돼 있다면 명일동 재건축 4인방도 굉장히 좋습니다. 3위 끓인 2차 아파트인데요. 3위 끓인 2차 아파트도 추천해줬지만 기존 기축 아파트를 더 선호한다고 하십니다. 고덕에서 고민할 것도 없이 기축 아파트는 고덕 그라시움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3위 끓인 2차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에 그리고 재건축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고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 더욱더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입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테온에서 금매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고덕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 편이 그라시움이고요. 그 도로 건너편 쪽은 아르테온입니다. 아르테온이 동일평형인데 그라시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이 나왔습니다. 9호선 연장 호재로 좀 더 역하고 가까운 그라시움이 치고 나갔지만 원래 두 단지는 비슷한 시세였습니다. 이 정도 가격차라면 마주한 두 단지의 특성상 갭이 더 벌어지기는 힘들다고도 판단해서 아르테온으로 결정을 하고 계약금을 넣게 됩니다. A씨 부부와 B씨 부부는 현재에도 다산 신도시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가끔씩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는 의논들도 하고 계십니다. 비슷하게 출발해 비슷한 전략을 세웠던 두 부부의 포지션은 상당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A씨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10년 전에 10억, 20년 전의 10억은 지금의 10억과는 얼마나 다른 가치일까요? 또 10년, 20년 뒤에 10억은 어떤 의미와 무게를 가지게 될까요? 매달 받는 이자가 결국은 현금 가치의 하락분을 쪼개서 주는 거라고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을 강요를 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B씨 부부는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고덕 아르테온에 말이죠. 당장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일정 부분 해소가 돼서인지 표정은 항상 밝으십니다. 언젠가 아르테온으로 입주를 할 수도 있고 또 매도를 할 수도 있다는 선택지가 있으시니까요. 겨우 아파트 따위로 A씨 부부와 B씨 부부의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는 없기에 만약 부동산 폭락장이 온다면 현금을 많이 보유한 A씨의 선택이 더 현명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는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A씨와 B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흥미로운 중개 이야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